IMF가 무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뭐가 있죠? 금품살포. 예. 그런데 왜 IMF가 금품살포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궁금하시죠?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IMF가 한국의 금품살포, 현금살포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돈 뿌리면은 그거에 만족하는 그러한 경제 행위에 대해서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정부가 우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일들이 다 그런 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가 뭔가 실물적으로 제대로 대응한 게 없어요. 다 그냥 뭐 어느 도에서 돈을 준다더라, 어느 시에서 돈 준다더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신청하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나라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돈 준다. 지금 이것밖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저 돈만 뿌렸지. 근데 IMF가 여기에 대해서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IMF는 경제, 금융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했지만은 그 이면을 보면은 또 나름대로 함의할 만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인물은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입니다. IMF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죠. 이 아태 담당 국장이 한국 경제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건데요. 참고로 사전에 말씀드리자면은 4월 초에 IMF가 전망한 세계 경기에 따르면은 전 세계는 3% 역성장, 아시아는 제로 성장, 한국은 마이너스 1.2%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 놓고 보면은 아이고 그래도 전 세계 평균보단 낫네? 라고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대한민국의 역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일이고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인 거죠. IMF 국장이죠.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마저도 낙관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실업률도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유럽이라던가 다른 데도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 나왔던 이 전망들이 너무 낙관적인 분석이었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한국 마이너스 1.2%도 이거 너무 후하게 쳐줬던 것 같다. 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유럽 성장률이 예상보다 지금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망치 이거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뼈아픈 얘기겠지만은 지금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뭐 K방역? 이란 말까지 쓰면서 무슨 방역을 엄청 잘한 것처럼 실컷 떠들었고 한때 뭐 3일 동안 뭐 지역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또 호들갑 떨었다가 이번에 이태원 클럽 터져가지고 지금 또 난리 났거든요. 근데 결국 뭐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 이동 제한되고 그럼 씀씀이도 줄어들고 결국 지금 돈 뿌리고 뭐 금리 낮춰주고 이것만으로는 지금 소비를 회복할 수가 어려운 경지에 이르렀다. 결국 올해 경제가 매우 암담한 상황인 건데 특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수출이 큰 영향을 주는 나라인데 미국, 유럽, 중국 이런 주요 교역국들이 지금 아직까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분기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2분기는 더 큰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한국 역시도 경제 성장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뭐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뭐 하고 있습니까? 돈 뿌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악화가 심각하다. 이제 뭐라고 합니까? 40%는 의미 없다. 뭐 40% 넘어도 된다. 이런 말 하고 있거든요. 그래 당신들 말대로 그렇게 해도 돼. 근데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돈을 막 쓰자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라고 말하면서 재정 여력이 있으니 지금 당장 더 지출 늘리자는 거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매우 무책임한 견해다. 라고 IMF 측에서 지금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 지금 이 전국민 재난기부금 말 많습니다. 원래 뭐 70% 주려고 했다가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민정 이기면 전국민 줄게요. 어디 이기면 전국민 줄게요. 이러고 다녔지 않습니까? 결국 이기고 나니까 뭐 했어요? 정부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를 굳이 그대로 압박을 해가지고 기어코 전국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애초에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을 지원한 게 우선이었다. 왜냐? 이번에 우한 코로나 터지면서 제일 큰 타격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모든 국민들이 고생했지만은 아무래도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자들이 더 타격이 컸겠죠? 그러면 그 돈 어디다 써야 됩니까? 자영업자들에게 써야 돼요. 엄한데 돈 쓰지 말고 괜히 추경한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우한 코로나 때문에 돈 안 쓰는데 많으니까 그거 깎아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해주자. 이게 통합당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근데 민주당 국민들이 딱 듣기 좋은 표현 써가지고 현금 살포. 선거니까. 네, 딱 좋잖아요. 아, 다 준다고 하니까. 너도 주고 나도 주고 우리는 공정하게 다 준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혹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총선 직후에 김태우 전 수사관께서도 증언해 주셨지만은 선거를 뛰었는데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 돈, 민주당이 지면 그 돈 못 받을까봐 그래서 찍었다는 분들도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정선거 의혹도 있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찍으신 분들도 있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난지원금 애초에 아무 의미 없다. 그거는 그냥 한 번 주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설령 그걸 준다고 해도 정말 그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한테 주는 게 맞지 그 전 국민한테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다. 일본에서도 옛날에 불황일 때 돈 다 주고 했는데 그거 아무 효과 없었다. 그냥 돈만 주고 빚만 늘리는 꼴만 되고 아무 효과 없었던 건데 결국 문재인 정권이 알면서 썼다는 거죠. 이게 현금 살포, 즉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보통 우리의 경제를 얘기할 때 보통 일본의 사례를 많이 찬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우리가 좀 시차를 두고 좀 많이 닮았어요. 불황의 시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본이 다 써먹었던 거예요. 그냥 돈 쓰고 끝났던 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이 정권이 무능한 정권이라고 해도 그 안에 그래도 박사 단 사람도 여럿 있을 텐데 그 사례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알고도 했다는 거예요. 왜? 선거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번에 총선의 해가 아니었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고지고대로 했겠냐? 심지어 선거 돌아다니면서 고민정 이기면 전 국민 줄게요. 누구 후보 이기면 전 국민 줄게요. 왜 했겠느냐? 결국 이런 목적이었던 거야. IMF도 개입한 거야. IMF도 일종의 문제가 약간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거. 지금 또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 저 사람 한국 사람 출신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실 텐데요. IMF라는 곳은요, 국적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1000명이 넘는 경제학 박사, 아주 전문가, 네로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경고를 하는 거예요. IMF라는 곳은 사실 또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뇌피셜이 아니더라. 이 사람들, 이거 가만 보니까 그 고약하다. 아니, 해서는 안 될 거를 지매가지고 지금 이 난리 핀 거 아니냐? 심지어, 지금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니 미국도 했잖아. 뭐 유럽도 했잖아. 이런 말 하는데요. 미국하고 유럽을 우리가 비교하면 안 돼요. 미국은 뭐가 있죠? 달러. 미국은요. 자기들이 달러 찍으면 돼요. 자기들이 급하면은 달러 찍어서 국민들 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달러 어디서 구합니까? 벌어서 구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뭐 달러를 뭐 그냥 찍어냅니까? 우리는 원화를 찍어내지 달러를 찍어낸 나라가 아니거든요. 달러를 구하려면은 수출을 해서 벌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수출 안 되고 있죠? 세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돈을 써가지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미국이냐? 우리가 무슨 미국처럼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이냐? 돈 주면 되지. 우리 여력 있어. 아직 빚 내도 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악의적이다. 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쓸모없는 정책. 저소득층한테는 뭐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중산층들은 킵해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쓸 돈을 나라에서 주니까 나라에서 줬네? 내가 그 돈 써야지. 그리고 내가 쓸 돈은 킵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소비는 아무 효과 없다. 이게 그동안 여러 사례를 통해서 증명이 됐던 건데 이걸 왜 써먹겠냐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지금 분위기가 이걸 선호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성장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 양극화 심화됐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줄어들었던 양극화가 문재인 정권 때 고스란히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금 심각해졌거든요. 이럴 때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돈 줬으면 좋겠다. 나라에서 이럴 때 딱 주면 좋은데 이 생각이 든 느낌이 이제 든다는 건데 이때 딱 문재인 정권이 딱 맞췄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기가 막히게 지금 이분께서는 이걸 경제학적인 분석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저희 정치를 분석하는 저희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이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때 마침 총선이고 마침 돈을 뿌리고 싶었는데 우한 코로나가 딱 터졌잖아요. 잘 됐다. 긴급재난지원금 딱 해가지고 돈을 뿌려서 국민들이 딱 필요했는데 마침 필요했는데 딱 좋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이끌었던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저희가 이 분석하는 맥에 맞는 말을 이분이 또 하셔요. 경제학에 분석하시는 분이
갑자기 정치인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 살포 주장하는 정치인 국민이 선호한다면 우리나라 앞날 밝지 않을 것이다. IMF 국장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 뭐 제가 이런 분석할 때 IMF는 IMF라서 한 말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IMF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이 이런 말하고 있어요. 현금 살포 주장하는 정치인 국민이 선호한다면 대한민국 앞날 밝지 않겠다. 선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 선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느낌이 팍팍 오지 않습니까? 왜? 이번 선거 민주당 부정선거로 이겼다는 의혹이 높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명백한 거잖아요. 금품 선거 의혹. 사실상 국민들에게 대놓고 돈 주면서 선거했다는 말 나오고 과거에 고무신 선거였다? 야, 그 차원을 넘어드는 상황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뭐 했습니까? 선거 전날에 재난금 신청하라고 발언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골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IMF 국장이 지적을 한 듯한 뉘앙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그 대한민국에서는 여당이 현금 뿌려서 이겼던데 그런 식으로 현금 뿌린 식으로 국민들이 원해가지고 뽑으면은 대한민국 망한다 라고 지금 IMF가 말해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권 결국 선거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렸는데 결국 대한민국 망친 거다 라고 지금 IMF가 분석을 해준 꼴 아닙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엄중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참 오랜만에 경제 기사를 다뤘지만은 경제 기사를 다루면서도 이게 경제 기사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왜?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 의혹대로 있지만은 그만큼 지금 국민들이 현혹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또 난리 났어요.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받았지 않습니까? 전 이미 받았습니다. 신청해서. 이게 허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 정부에서 홍보할 때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다. 백화점, 이마트 이런 데서 쓰지 마라. 시장에 써라. 그래서 시장 상인들한테 좋을 거고 그 이제 영세업자들한테 좋을 거다 이런 말 했잖아요. 빈틈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요. 그 보통 명품 같은 거 백화점이 있잖아요. 예. 근데요. 그 명품 중에 명품 매장 따로 밖에다 내놓은 것도 있거든요. 청담동 이런 데 가면은 샤넬 매장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해당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샤넬에 돈을 써도 돼요. 긴급 재난을 가지고. 예. 명품을 사도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청담동 플래그십, 샤넬 매장 이런 데 가서는 이게 사용이 된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뭡니까? 말이 긴급 재난금인지 결국 국민들한테 용돈 준 거라는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선거를 끌어가지고 했던 거 아니야 라는 국민들의 시선이 많았고 그거를 지금 IMF에서도 뭔가 넌지시 던져준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국가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기업형 대형 슈퍼라 해가지고 그 이제 이마트나 이런 데서 만든 슈퍼 있잖아요. 이마트인 경우는 에브리데이라는 그 이제 슈퍼 브랜드가 있고 롯데마트 같은 롯데 슈퍼, 그다음에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또 쓰면 안 돼요. 근데 GS 더 프레시는 또 돼요. GS 프레시인데. 네, 그러니까 GS 슈퍼마켓 이런 브랜드가 있거든요. 거긴 또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보면요, 이게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국민들한테 용돈을 주려고 한 건데 또 이 과정에서 이걸 하면 이제 거래처가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되지 정부가 정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거에서 혹시 또 기업하고 뭔가 또 손을 댄 건 아닌가? 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뭘 해도 이 정부는 수상해. 뭘 해도. 예. 그리고 앞서 명품 매장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특히 일부 병의원 등에도 지금 전화가 불이 나게 온다고 합니다. 특히 성형외과에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성형외과에서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사용 가능하냐는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더 해봐야 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긴급생활재난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제대로 재원이 잘 사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4.15 총선을 앞두고 마치 선심성 매표 공약처럼 활용이 되었던 것이 긴급생활재난지원금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는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일부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100만 원을 현금성 살포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국민들은 100만 원을 받고 500만 원에 달하는 세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결국 우리에게 모두 빚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금지 옥역 10%, 그 다음에 순 30% 포함해서 한정 판매 18만 원에 드리고 있는데요. 요게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입니다. 아바이스크 녹용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평강 한방연구소의 구존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장모님, 장인어른께 이 구존 녹용만한 선물이 없다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존 녹용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한약재는 국내산 최고급 한약재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녹용 역시도 바로 녹용 중에 으뜸 가는 녹용이라고 불리우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달에 저희는 구존 녹용 오리지널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구존 녹용 순 제품은 녹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잘 드실 수 있게끔 녹용의 함량이 잘 조절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즉 녹용의 입문자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드실 수 있는 제품이 이 구존 녹용 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구존 녹용 순 제품을 드시고 보다 강인한 숫사슴의 양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구존 녹용 오리지널을 드시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시중에서 저희가 녹용을 한 첩 지어 먹으려면 그것도 최고급 러시아산 녹용을 지어 먹으려면 50만원에서 70만원 이상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강 한방연구소는 매우 위생적인 환경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녹용을 아주 경제적인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식약처 허가도 받았고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하에서 제조된다는 점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존 녹용 순 제품을 지금 당장 주문하시면 구존 녹용 순 30포 외에 16만원 상당의 금지 옥엽 10포를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구존 녹용 순은 아버님과 어머님께 드리고 그리고 구존 녹용 금지 옥엽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사실 성장기 때 이 녹용과 같은 건강식품을 먹으면 커 나가는 데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아버님과 자녀분들에게 구존 녹용을 한번 맛보여 주신 것은 어떨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